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낮 기온 최고 11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하늘에 구름이 다소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두 자릿수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해서요.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경주가 11도, 영덕 9도, 포항이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에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오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호미곶면 주민들이 인근 석산 개발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분진과 소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포항시가 해당 업체의 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곳곳에 금이 가고 여기저기 타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석산 개발 현장의 발파 충격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분진과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저 보면 산에 나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분진이 어느 정도 날려가지고 나무가 눈 오는 것처럼 하얗게 뒤집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평소에 바람이 좀 적게 불 때는 그 계곡 꼴짝 전체가 안개처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강사 삼리 주민들도 발파 충격과 소음으로 인해 분만을 앞둔 어미소가 유산하는 등 축산업 피해가 크다고 호소합니다. 수정을 시켜가지고 임신이 되면은 그 놀리고 이러면은 그 유산되는 그 확률이 많아요. 지난 여름에도 지금 그저 한 3마리가 지금 유산됐어요. 특히 주민들은 발파 충격이 강사 저수지 균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수해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호미곶면 강사리 일대 7만 2천여 제곱미터에서 석산 개발을 시작했으며 오는 31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채취량은 70%로 업체가 포항시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주민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호미곶면 석산 개발 절대 불가하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발파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약이 잔여량에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은 발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해서 소음 진동 우리 테스트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연훼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주말 집회와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의 내년 국비 예산이 1조 4,51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블루벨리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 525억 원, 울산 포항 동해 중부선 복전 전철화 225억 원 등입니다. 또 강소연구 개발특구 사업화 60억 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특구 54억 원, 상수도 현대화 77억 원, 형산강 퇴적물 정밀조사 10억 원 등입니다. 계속 사업 예산으로는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 1,139억 원, 흥해 우회도로 건설 140억 원,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 52억 원, 송도 도구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145억 원, 인조 흑연 원천기술 개발 49억 원 등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제247회 정례회 2차 본의회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경주시 내년도 예산 규모는 41건 19억여 원이 삭감된 1조 4,100억여 원입니다. 경주시의회는 농어촌 민박 활성화 조례안과 경주계 동경이 보호 육성 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저출산과 대도시 인구 유출 심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구 모셔오기 전략까지 도입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상생 협약을 맺기 위해 만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도지사. 두 지자체는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이 많다는 고민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전남 공 1등 했는데 그걸 2등으로 내려간 거죠. 농어촌 지역에선 이미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상황. 지역 내 출산 인구가 거의 없다 보니 인구 증가 정책의 초점이 출산 장려에서 젊은 인구 모셔오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어촌 마을. 대학생들이 신선한 생선을 첨가해 어묵을 만들고 바다에 널려있는 감태를 이용해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진창 1위 어촌마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접한 게 감태입니다. 감태가 김과 모양이 유사하여 감태 김밥을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에게 어촌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북도가 기획한 반학 반어 시범 사업인데 주 5일 중 사흘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틀은 어촌에서 생활하면서 젊은 층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까웠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 이제 젊은 층들이 어촌에 정착하게 되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더 적극적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기농기촌을 망설이는 외지인들에게 최대 60일까지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지낼 곳 걱정 없이 지역살이도 배우면서 지친 나는 조금씩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우리 전남에서 먼저 살아볼까요? 참가자 810명 가운데 71명이 실제 전라남도로 주소를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수도권과 경상도 출신이 많았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썼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젠 농어촌의 숨은 가치를 알고 이곳에서 터전을 일구고 싶어하는 분들을 국내외에서 모셔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없이 포항제철중학교 분리를 추진해 학부모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재단은 올해 초 남녀공학인 제철중학교를 분리하고 여중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급식소와 다목적 강당 등 시설 미비로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 투자 비용은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데 포스코 교육재단이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중학교는 전교생이 1,300명이 넘는 거대 학교로 소풍이나 체육활동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제철공고와 교직원을 합하면 2,000명이 넘어 급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의 고용률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고용률은 지난 9월과 10월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지만 11월은 63.5%를 기록해 0.3%포인트 올랐고 OECD 기준 만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도 68.7%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147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천 명 늘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전기와 운수, 통신, 금융, 숙박, 음식점은 감소했습니다. 경북은 포항을 제외하고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는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고교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의 일반고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총 125개교 17,047명 모집에 16,404명이 지원해 평균 0.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포항을 제외한 비평준화 111개 일반고를 보면 57개 학교에서 874명이 미달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다음 달 말 있을 추가 모집을 통해 학생을 충원해야 하지만 도내 정원 초과 학생이 15개 학교에서 발생한 49명에 불과하고 먼저 치러진 특성화고 등의 불합격자도 얼마 되지 않아 800명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종 미달 학교의 학급 감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를 집계한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학교별 지원자 추이는 수치상으로 볼 때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개선안 내용은 현 중3 학생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출신 고교를 전면 블라인드 처리하며 내후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지역 명문고나 농어촌고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북의 외고와 과학고, 자사고도 지원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경북교육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자립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1.03대 1로 마감됐습니다. 전국과 포항으로 나눠 모집하는 자기 주도 학습 A 전형만 비교하면 지난해 2.06대 1에서 올해는 1.53대 1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B 전형은 0.83대 1, 36명을 모집하는 사회통합 전형은 1명이 지원해 정원에 각각 미달했습니다. 포항제철고의 경쟁률 하락은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재단 측의 일반고 전환 시도 등 자사고 이점이 축소된 것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포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시범 운항하는 크루즈가 예약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모집 인원 1,255명 중 포항 70명 등 경북 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1,100여 명은 모두 수도권과 부산 지역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14일 영일만항에서 출항식을 할 예정이며 현대아사는 블라디보스토크 주요 명소 관광과 각종 공연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크루즈 모항으로 영일만항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안 사항을 점검해 내년부터는 러시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 국제 크루즈 항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엄태양 봉화군수와 그 가족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봉화에선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열렸고 농민회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제기된 엄태양 봉화군수와 그 가족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군수의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강도 높은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봉화군 농민회는 어제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청 공무원이 군수의 전횡을 도왔고 군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봉화 군수의 수족이 되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사기업화하는 공무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마찬가지로 군수와 한통속이 되어서 봉화군 농민회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본연의 기능을 잃은 군의회를 대신해 감사원에 군수 일가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감사 청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는 대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 더 나아가서는 군수 주민 소환까지도. 같은 날 저녁 봉화 시가지에서도 한 태양광 반대 시민단체가 주최한 군수 사퇴 촉구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도 태양광 의혹과 관련된 서류를 군청에서 받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수사기관과 감사원, 지역사회까지 군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는 가운데 군수의 답변 회피와 책임 피하기가 더 통하지 않을 거란 사실은 자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력 관련 시설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최초 지진 정보를 토대로 후속되는 최대 지진동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방패장 현장에서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내년부터 시험 운영을 통해 지진 감지 5경보율을 낮춘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0년 제25회 바다의 날 전국행사 기념식 개최 장소로 울진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진군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과학관과 후포마리나 항만 등 다양한 해양 인프라를 갖춘 점을 부각시켜 다른 지역을 제치고 행사 개최주로 뽑혔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기념식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세미나와 바다 사진전, 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학술 문화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 11월 21일 및 22일자 뉴스 시간에 포항시청에서 일하는 CCTV 관제사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용역업체 측은 지난 3월 포항시와 관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제사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해고 통보는 전 용역업체가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 지역의 한 사립학교 비리가 교육청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회장이 아니라 비리 덩어리라 할 정도인데 교육당국이 10년 동안 6번 했다는 감사는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한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친척인 행정실장과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확인한 횡령 의혹은 7건입니다. 행정실장은 학교 돈 9,500만 원으로 아파트를 사고 기숙사 홍보 동영상을 만들지도 않고 돈을 챙긴 의혹이 있습니다. 한 적도 없는 폐기물 처리와 냉난방기 청소에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터치 못하고 결제 같은 것도 교장 보고 뭐 찍으세요. 그러면은 뭐 찍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재단 이사장 6촌인 행정실장은 지난해 근무일 240일 가운데 60%가 넘는 150여일을 출장 처리했습니다. 근무지도 41차례나 무단 이탈했는데 회계 질서 문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장 결제 없이 계약하지도 않은 채 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수백 건 잇따랐습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 회계가 이사장실 수족관, 컴퓨터 서버 사는데 지출됐습니다. 최대 54%까지 공사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수의 계약 한도를 맞추기 위해 고의로 분할 계약을 하는 등 계약과 관련한 여러 부정도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행정실장을 파면 조치하는 등 교직원 5명을 중징계했습니다. 지난 2010년 교육청 감사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감사반장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2010년부터 한 6차례 정도 감사를 했고 그 감사에서 중복돼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회계 질서 관련되는 사항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발견이 되고 오히려 또 심하게 비리까지 발견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1월 종합감사에서 A씨를 해임하라고 했지만 재단은 감봉 3개월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재단 측이 이번에도 대구시 감사 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0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포항 5도 1위항과 경주 나정항, 울릉 태야항 등 11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3곳, 경주와 영덕, 울진, 울릉이 각각 2곳이며 경북 동해안에 배정된 총 사업비는 933억 원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항시설 등 어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에서는 도내에서 5곳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 건설인들의 화합을 위한 제6회 경북건설인상 시상식이 어제 경주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주식회사 대송 권동욱 대표, 건축사 부문은 어울림 조재성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건설단체에서는 이웃사랑 성금 5,600여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하늘에 구름이 다소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자릿수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해서요.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경주가 11도, 영덕 9도, 포항이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에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오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